영상 복귀 시켜놓고 갑시다. 자, 시험. 저 나올게요. 자, 일단은 수원이나 수투는 수원 파트는 솔직히 대표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좀 많이 좀 정형화가 돼 있거든. 더 틀도 벗어나지는 않아. 왜냐면은 거기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미적분 영역으로 넘어가거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어. 오히려 이 전 단계의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지. 중학교 얘기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래서 원의 셈도 몇 개 얘기해? 원 3개 얘기를 하잖아. 그 조건 말고는 안 나와. 근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뭐다? 닮음이야. 오케이? 절대 이 틀이 벗어나진 않아요. 이거는 모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딱 보자마자 일단은 생각이 나는 게 뭐야? 딱 문제를 봤을 때. 어? 사인.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사인이 먼저 떠올라줘야 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쌤 여기 60도니까 여기 120도 아니에요, 이 얘기를 먼저 만약에 했잖아. 솔직히 문제를 안 읽는 타입인 거야.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 일단 뭐가 가능해? 반지름이 나왔고 기준 각이 있으니까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치? 몇 나와? 2분의 루트 20. BC 2루트 21. 2루트 21이 나옵니다. 일단 루트 21. 됐죠? 사인 법칙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그럼 일단 2루트 21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인 BCD라고 하는 지금 요각, 지금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요 빗금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나와 있잖아. 네. 그럼 또 우리 뭘 구할 수 있어? 3분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BD의 길이가 몇 나와? 8. 여기가 8인 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지?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여기 120도 기준으로 CD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 때려주면 되겠지. 그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95번. 나도 그렇다. 그래서 답몇 번이야? 2번. 자, 일단 BC 길이가 현재 12루트 2라고 나와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각 C, A, B라고 하는 길. 근데 다시 한번 A, B가 지름이라는 키워드를 냈으니까 무슨 생각 먼저 해줘야 돼? 지름 나왔으니까. 지름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말고 하나 더 있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인 것까지 일단 가지고 가셔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각 A 쪽이나 각 B 쪽은 당연히 예각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에 대해서 무엇이 가능해? 사인 A가 뭐인 게 가능해? 3분의 2루트 2라고 하는 정보가 바로 가능하겠지. 그리고 삼각비에 대해서 뭐가 나왔을 때 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쓴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출제 의도가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 사인 그래프는 180도까지 모두 다 양수값을 갖지. 근데 코사인은 양수에서 음수로 전환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뭐를 내? 사인을 준 다음에 예각인지 둔각인지 확인 안 하면은 양수 음수가 헷갈린 문제를 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 봐봐. 코사인이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사인은 죽었다 깨나도 3분의 2루트 2가 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하지만 사인 A가 3분의 2루트 2라면은 코사인은 무조건 3분의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거에 관련돼서 문제 하나를 낼만 하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가 직각인 상태에서 방금 한 번 더 CAB라고 하는 친구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의 비율이 3대 1 아님? 그러니까 CA의 길이를 만약에 K라고 잡는다면 AB의 길이가 3K 아님? 그럼 피타 써주면 각각의 길이가 만들어지겠고 각각의 길이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6, 여기가 18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또한 5대4로 내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가능해? AD의 길이가 10, 여기의 길이가 8이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 코사인 법칙 뭐 쓰는 거? 외곽 쓰는 거. 여기 각이 알파면 여기 각이 파이 빼기 알파라는 공식이 있었지 우리. 그치? 이걸 써도 돼 일단. 됐지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 말고 한 가지 방식이 더 있어. 쌤이 이거 12월달 되면은
얼마 안 있어서 사인 법칙 진입하면서 요걸 한 번 더, 코사인 법칙 하면서 한 번 더 한다? 여기 때 딱 물어봤을 때 이 대답 두 가지가 다 나오면 돼. 풀이 과정에. 자, 가볼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연습한 거 계속 확인한 거에서 여기가 알파고 파이 빼기 알파여서 CD의 길이를 X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리하는 건 할 수 있지, 충분히. 맞죠? 충분히 요건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로 일단 계산, 여기는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니까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바뀐다는 그 작업.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작업을 더 하자는 거야. 바로 뭐냐면은 지금 방금 얘기해준 그 방식도 맞는데 기준이 되는 각을 기준으로 얘로 코사인 법칙을 써주고 얘로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써줘서 같다고 세우는 방법도 하나가 더 존재해. 오케이?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더 편해? 지금 방금 얘기해주는 이게 훨씬 편하지. 왜? 코사인이 되는 거 나와 있잖아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도 코사인의 값이 3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럼 구해주면은 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지.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99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완전 개이득이지 사실. 왜냐면은 특색이 명확하게 딱 보이잖아. 그치? 다른 건 유사하게 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이미 맞추라고 하는 문제지. 근데 문제가 위쪽에 써져 있는 글만 제대로 가지고 내려오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각이 몇 도야? 30도. 여기 각이 몇 도야? 아이고, 여기 각이 몇 도야? 30도야. 그러면은 삼각형 ACD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뭐 해야 돼? 여러분 눈앞에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그럼 뭐 해줘야 돼?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가지고도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눈앞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나눠요. 맞아, 그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돼. 그래서 반절을 잘라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0도인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여기 각도가 원래 120도였으니까 60도인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이거는 그저께 고3들도 같이 수업을 했던 내용이거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뭐한다?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준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주어진 문제에서 CA의 길이가 24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20이겠고 여기도 120이겠지? 맞죠? 그럼 여기가 120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밑변의 길이는 40 루트 3이겠고, 그러면 여기는 CD의 길이는 80 루트 3이라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여기까지도? 자, 그리고 여기서 정리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뭐야? 여기서 이 각이 몇 도야? 30도야. 왜? 맞아, 써있어. 됐지? 그리고 여기 그럼 BC의 길이가 60이 되겠지. 왜? 60이 되겠지. 왜? 써있어. 그것도 그냥 문제 다 써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됐죠? 그럼 우리가 이 길이를 알고 있고 여기가 30도일 때 여기 길이도 알죠. 즉 다시 한번 삼각형 그대로 그려보면은 여기가 60, 여기가 30도, 여기가 80 루트 3인 상황이잖아. CBD에 대해서 여기 길이 뭘로 구해줘? 코사인 정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지. 됐죠? 자, 수열 문제는 그러니까 내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험 대비 교재 앞쪽에 있는 대로 대표 문제 정리하는 문제가 대표 문제로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문제가 있을 거야. 우린 거기서 조금 더 이득을 가지고 가려고 평가원이나 교육청 문제를 가지고 미리 들어놓자는 것 뿐이야. 근데 가서 읽어야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뭐래?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2, A4, A9래. 됐죠? 밑에 볼 이유가 없겠죠?
그럼 세 항에 대해서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A 플러스 8D가 뭐라는 거야?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어떤 조건이 가능해? 등비중합. 그러면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8D를 곱한 게 A 플러스 3D의 제곱과 같다고 할 수 있겠고. 됐죠? 정말 절대가 아니야. 전기의 해석 계산했더니 뭐가 남아? 나와 3A가 D가 나와. 됐죠? 그럼 공차 자리에다 그대로 넣었더니 여기는 4A. 됐죠? 네. 여기는 10A. 여기는 25A가 되면서 공비가 몇이라는 걸? 2분의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답을 내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래요. 풀이는 다른데 답은 잘. 이것도 619번입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자, 봐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기 써져 있는 거대로 최소 3개 정도는 구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냈느냐가 핵심이야. 됐지?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A1을 먼저 가보자. 일단 OA1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1의 좌표가 1,1이겠지. 그럼 A1은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울기가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혹은 여기가 1,0, 여기가 0, 1,1, 여기가 0,0이니까 1 빼기 0분의 1 빼기 0. 이런 식으로 기울기 1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A1이 1입니다. 됐죠? 근데 A2를 넘어갈 건데 A2에서 넘어가는 A1, A2라고 하는 친구의 길이가 원래 길이에서의 반인 2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또한 2분의 1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A2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똑같이 1 빼기 2분의 1분의 이거 미안, 점좌표가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로 나타내시니까 좌표가 뭐가 돼?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0분의 2분의 1이니까 요런 꼴이 되겠지. 계산해주면 뭐가 나와? 3분의 1이 나옵니다. 됐지? 세 번째 한 번 더 그대로 가지고 가볼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뭐 하기 바빠 맨날? A. 계산하기 바쁘잖아. 솔직히 데이트도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남겨놓는 것보다는 2분의 3으로 바꾸기 바쁘잖아 사실. 근데 수열의 목적은 말 그대로 수열, 수를 나열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친구의 길이가 4분의 1이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이라는 걸 볼 수 있다. 됐어요? 네. 그럼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 A3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분의 4분의 1이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계산은 뭐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됐죠? 그러면 ANX라고 하는 AN과 연결된 좌표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뭐야? 2의 거듭 제곱들을 2의 n제곱 빼기 1분의 1까지 더한 거 분의 맨 마지막 2의 n 빼기 1제곱 분의 1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AN이라고. 이건 여기서 멈출 건데 활용이라서 특히나 내가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할게요. 봐봐. 특별한 게 없어. A1, A2, A3을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펼쳐서 써봐. 그리고 11대를 써. 제일 좋은 건 31대 구하라고 했으니까 30을 써보면 되겠네.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이해가 되면은 30을 하기 위해서 쭉 나열하는 느낌이 날 거야. 그것까지가 되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야. 똑같은 문제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어지간하면 안 내.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런 류의 문제들, 지금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대로 여기서도 다른 얘기 안 하잖아. 무조건 펼치라고 하지 않아? 나열해보고 직접적으로 보라고 하잖아. 눈으로. 야! 자, 그렇게 해서 했잖아. 미안해. 좋겠어? 자, 근데 있잖아. 미안해. 제가 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나열해보는 걸 생각하는 게 먼저 였으면 좋겠습니다.
679번입니다. 아, 졸고 계셔서 여기 679, 680, 681은 세트로 한 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시험 출제율 그리고 제일 트렌디한 문제 중에 하나 요런 느낌입니다.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이해가 돼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친구들은 빠르게 정답을 내고 그 이해가 잘 안 됐어도 끝까지 움직이는 친구들은 점수를 줘. 하지만 안 움직이면 절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679번 일단 볼게요. 자, 일단 시그마가 나오면 우리 뭐 하라고 했어? 시그마 나열해 펼쳐. 그럼 뭐가 돼? 첫 번째 항이 3분의 1 곱하기 f의 루트 1이지. 그리고 그 다음은 3분의 2 곱하기 f의 루트 2지. 3분의 3 곱하기 f의 루트 3. 오히려 3 없어진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 뭘 같이 가면 어떡해. 3분의 3 곱하기 f의 루트 3 이렇게. 다시 하나 더 쓸게. 솔직히 하나 더 쓰는 것도 오바야. 솔직히 오바야. 일단 하나부터 가보자. 자, f의 루트 1. 루트 1은 뭐야? 1이잖아. 그럼 f의 1이니까 뭐야? 1인 거니까 첫 번째 항은 뭐였어? 3분의 1이었던 거야. 다시 한번 이번엔 f의 루트입니다. 그런데 f의 루트 1. 루트 1은 대략 1점 몇몇몇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에 무슨 함수라는 걸 보여줬어? 원래 주기함수라는 걸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f의 1점 몇몇몇은 뭐와 같은 거야? f의 0점 몇몇몇과 같은 거야. 그럼 그 f의 0점 몇몇몇을 넣으면 위에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돼? 위에 거를 써주면 되겠고, 그러면 f의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와?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지? 그러면 계산을 해주니까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인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봐봐. 쌤이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정리를 그대로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 잠 오지 않겠어 정우야? 그렇게 기대고 있으면. 그러니까 3을 약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보자고. 언제는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f의 루트 3으로 가보자. f의 루트 3도 1점 몇몇몇이거든. 근데 1씩 움직이니까 결국은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를 갖다 써야 되겠지. 그럼 위에 거를 갖다 쓰면 똑같은 모양으로 뭐가 돼? 3분의 3 곱하기 3의 모양이 돼. 됐어요? 요번에도 가볼까? f의 루트 4야. 루트 4가 뭐야? 2잖아. 그럼 f의 2는 뭐와 같아? 1. f의 1은 뭐야? 1. 2니까 더하기 3분의 4가 됩니다. 조금 느낌이 오지 않아? 그럼 5는 뭘 것 같아? 5 곱하기 3분의 3. 5 곱하기 3일 거고 6은? 3분의 7은? 2, 3. 3분의 7. 8은? 9분의 9는? 자, 이 과정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충분히 얘기할 건 적거든. 이게 다 풀어주는 것도 사고를 하는데 좀 약간 방해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끝에까지 붙들고서 가는 거 먼저 일단 정리해 주셨으면. 오케이? 알겠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시고 80으로 오겠습니다. 네, 74 아니요? 73? 80 아닌데. 74 안 했네. 네. 80 아닌데. 아니 쌤이 하신댔잖아. 권도현이 작아지고. 아니 왜 자, 봐봐. 이거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 분명하게 똑같이. 자, 봐봐. 시그마 A 행이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 근데 자, 시그마가 나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동작은 딱 세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 나열하기. 둘, 공식.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K세제곱 공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SM-1이야.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기 안에 모양에 지금 K 초성이로 있잖아. 이 여기에 있는 읽어봐. 누구야? AK분의 3K 빼기 3을 만약에 BK라고 바꿨다고 가정을 해볼게.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뭐가 가능한 거야? SM-SM-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뭐가 돼? BN이 나오겠지.
이해됐니? 한번 좀 더 자세히 쓸게. 내가 너무 대충 얘기한 것 같아.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BK 때는 2N 제곱 더하기 7N이잖아. 한 번 더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일반항이 BK일 때는 2의 N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7 곱하기 N 빼기 1의 모양일 테고. 그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쏙 빼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 BN만 남겠지. 근데 BN이 얘 아니야? 예. 그치?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살릴 사람만 살려봅시다. 이거 SN-SN-1을 하면 뭐 남아? 몇 N? 4에 하고 5 플러스 가. 네. 가. 짐 싸. 네. 알았어. 어허. 가면 혼날 것 같아. 잘했어 일단.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동작이 안 되잖아. 지금은 늦었어. 더 이상 못해.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대답 너무 잘해줬는데 솔직히 기말고사 때밖에 못 써. 왜냐면은 이 뒤로 쓰는 게 언제야? 12월 달이야. 6개월 동안 그게 기억이 남겠냐고. 그러니까 지금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돼?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 SN-SN-1을 직접 정리하셔야 되고 AN분의 4N-3으로 일반항을 정리를 했을 때 그게 4N 더하기 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럼 정의 왔다 갔다 해볼까요? 그럼 AN은 뭐가 돼? 4N 더하기 5분의 4N 빼기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K 계산하시면은 나오겠죠. 80번입니다. 여기는 80번이야. 이거 안 냈어. 안 낸 거 알고 있는데 자 여기는 좀 킬포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은 공차가 정수라고 하는 거. 3271은 정수야 아니야? 맞아요. 그럼 저 공차가 이거의 가능성도 어떻게 있을 것 같아? 네. 아니요. 수가 없지 않아? 그치? 정수랑 싸가지가 없어 남아. 자 그러니까 공차가 이런 걸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공차 한번 찍어봐. 뭐 해볼래? 아무거나 찍어봐. 뭐일 것 같아 정답 공차가? 1111 마이너스 이렇게 쌓여봐. 마이너스 2. 2, 계산해보라. 또 아니 찍어봐 진짜로. 4, 2, 7. 진짜 그런 게 공차로 정답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부피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게? 37 그거 아니야. 근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은 아예 답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5 근데 쌤이 그냥 물어보는 거야. 공차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40년, 30년 얘기하는 게 진짜로 그런 게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얼마나 크게 움직이겠어. 굳이 그렇게 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 걸 묻는 문제가 아니잖아. 11 7. 11, 7. 이거 공차가 정답이 마이너스 6이야. what? 아 정수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기가 하나도 없고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시간은 남아있어. 찍어서 돌리는 거야. 응? 근데 공차가 정수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힌트다라는 거 하나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요 시기에 모고를 따로 안 나가지만 12월 달부터 모고를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네. 모고인데. 아무튼 모고를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보통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쌤이 수열 문제가 이런 모의고사 문제가 수열 문제가 나면 많이 돌려보라고 얘기하고 찍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 한 명은 그런 순간이 와. 아니 찍어봤더니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찍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그럼 원래 못 푸는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그런 방식이 나온다는 거지. 이번 시험 모르는 일이거든 이런 부분들이. 수열 부분은 특히나. 자 다시. 그런데 잘 봐봐. 1부터 n까지 합한 값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 합한 것보다는 모든 n의 값에 대해서 무조건 값이 작거나 같대.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할까? 공차가 음수. 일단 공차는 음수여야 돼. 공차가 양수면 숫자가 계속 커지니까 일단 됐어. 또 생각을 해봐. N이 아니야. 아니야. 뭐라고 했어?
여기 이것 때문에 80번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 문제를 풀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n이 13일 수도 있어요. n이 13이면 당연히 같겠지, 그지? 그치? 같은 아니 맞아, 좋은 생각이야. 그거 말해. 근데 고민을 해봐. 14도 된다는 거야. 안 돼요. 생각을 해봐. 이 뭔가 와. 뭔가 오고 있어. 뭔가 오고 있어. 뭔가 오는 거 아니야? 어때? 13부터 음수값이 나와. 그래. 요. 일로 와. 일로 와. 한 대 맞아야겠어 이거. 너무 잘해. 잘 생각해봐. 일단은 공차가 음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왔지. 왜냐면 공차가 양수면 숫자가 불어날 거니까. 근데 13번째까지 어차피 똑같을 텐데 14번째 항에 넘어갔을 때 만약에 14번째 항에 넘어갔을 때 공차가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있는 14번째 항이 만약에 양수로 돌아서 버리면 안 되지 않아? 그러면은 14번째까지 더한 게 무조건 더 클 테니까. 그러니까 14번째 항이 무조건 음수였던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리고 13번째 항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았어야지. 그치?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요 조건을 정리를 해주는데 7번째 항이 37이니까 13번째 항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어? 37 플러스 6D가 되겠고 이 값이 어때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같은 방식으로 14번째 하면 37 더하기 7D가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고, 요거 정리해주면은 공차값이 마이너스 6분의 37과 마이너스 7분의 37 이런 방식으로 나와집니다. 됐죠? 이건 여러분들이 구해볼 문제야. 이런 거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럼 공차가 뭐가 나와? 딱 이때 마이너스 6이 나와. 그럼 다 구했지?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대표 문제나 이런 거에서 많이 봤던 문제들 중에 하나지. 그치? 이거까지 마무리 지으세요. 81을 버립시다. 나이스. 내분점 공식하고. 근데 이건 그냥 내분점 공식만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762. 선생님 지금 요거 한 5분 안에 끝나? 이게 현 트렌드에서 올해 수능도 이런 모양으로 15번이 나올 거거든. 고등학교 3학년들 하는 거. 올해 수능 보면은 수능 시험지 한번 보여줄 거야. 근데 보여줬을 때 우리가 눈에 익은 문제들이 얼마나 있느냐의 싸움이야 사실상. 일단 보시면은 나눠지는 형태인데 12번장이 뭐였대? 2분의 1. 근데 12번장을 만들어내려면 n이 홀수였어야 되지. 11이 들어갔어야 되니까. 예. 그럼 11번장은 뭐였던 거야? 2요. 다시 한번 11번장을 만들어내려면은 전항이 10번째니까 밑에 걸 썼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이었어야 되는 거야? 전번장이 4분의 1 이렇게 쫓아가는 문제야.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죠? 넘어가 있습니다. 775입니다. 7시간 40분. 하하. 재밌잖아. 아니 돼요. 자, 딱 보자마자 보이는 게 있잖아. 아, 뭐가 뭐야? SN. SM 플러스 1 마이너스 SN SN. 마이너스 뭐야? 1. N 플러스 A 플러스 AM 플러스 1 A 더하기 AN이어야 되겠지. 좀 됐어요? 왜냐면은 SM 플러스 1은 첫 번째 항부터 N 더하기 1번째 항까지의 총 합인 거고 SM 마이너스 1은 첫 번째 항부터 N 마이너스 1번째 항까지의 합인 거니까 좌변 전개해주게 되면은 A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AN AN 더하기 1 더하기 AN의 제곱이 4AN AN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겠고 4AN 곱하기 AN 플러스 1을 넘겨주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 이항하면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만들어지겠죠. 그냥 여기다 칠판으로 옮겨 쓸게요. 정리해주면 결국은 뭐가 된다?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의 제곱이 4가 되는 걸 볼 수 있다. 그런데
단 하고 조건에 모든 항들이 점점 뒤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어진 문제는 an 더하기 1 빼기 an이 4라는 걸 볼 수 있겠네. 됐죠? 자, 무슨 뜻이야? 다시 앉는 건 없다. 자, 그래. 자, 그래서 너무 잘 얘기해줄게. 등차 수열이야. 됐죠? 그래서 다음 항과 전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공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럼 20번째 항은 자연스럽게 구해줄 수 있겠지. 됐어요? 어우, 진짜 만나올 줄 알았더니. 자, 그리고 기대를 걸어볼 만한 유형입니다. 18입니다. 유동생. 자, 일단은 수열 형태가 나오면 뭐 하자고 약속을 했어 우리가. 뭐 해봐라? 돌려봐라.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돌려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자 가볼게. x1, y1이 1,1이 나왔지. 그치? 그럼 x2, y2를 하려면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야 되니까 위에 줄을 쓰면 되겠죠. 그럼 위에 줄을 쓰면은 한번 더 써볼까? x2, y2는 x1, y1 빼기 3의 제곱이니까 x1은 1, 여기 되면은 1,4가 되겠지. 두 번째 항은 1,4가 나오네. 그럼 세 번째 항으로 가려면은 1과 4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야 되지 이거는. 그럼 여기다가 1, 4 그대로 딱 넣으면 뭐가 돼? y의 제곱이니까 3,4가 되겠지. 다음 또 네 번째를 넣으려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그럼 4, 4 들어가면 뭐가 돼? 4,1이 되겠지. 다음 이번에 또 아래에다가 넣어서 빵빵 돌려줬더니 뭐가 돼? 1,1이 되면서 뭐해? 순환해. 반복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힌트를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4개씩 순환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몇 번째까지 나와 있는 정리해서 뭐 모르면 2015번 해보면 되겠지. 예. 하는 멈춰요. 근데 뭐 중학교 때 들어서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하는 게 하는 멍청이거든요. 이게 그지? 그지? 이걸 하는 사람은 멍청한 게 아니야.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더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붙들고 했던 거지. 오히려 멍청한 거는 이거를 안 돌려봤고 여기에서 2015를 모르니까 그냥 안 풀어가지고 틀리는 케이스가 더 멍청한 거지 않을까? 했다고. 답이 안 나왔잖아. 풀줄은 아는데 30년생이 선생님 이거 다 이건 뭐예요? 그래? 나도 알아. 예준이랑 정선이 달라요. 2015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도 하는데 얘들이 8 나왔어요. 2015 다 배웠는데 뭘 쓰다고요? 얘네 얘 팔. 아니 없잖아. 아니 4, 8. 그랬잖아. 자, 일단 수원 정리 먼저 하세요. 시간 충분하게 줄 테니까. 오케이? 수원 정리하시고 여유가 되면 투 더 보실 거는 보시고, 지연이는 아직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니까 확보는 일단 여기 원 정리하는 거만 먼저 하고. 원 문제 얼마나 남았어 지금? 빨리 해라. 그쵸, 왜? 아니 그래도 나 9부분 남아있지 그냥. 요거 많진 않지. 요거까지는 해가지고 우리는 목요일날 일단 끝내기는 할 거거든. 끝낼 건데 우리는 토요일날 해가지고 계속 끝냅시다. 못 해와서 정리 와서 해도 괜찮아, 알겠지? 근데 대신 요 지금 갖고 있는 요 마무리 교재 안에서는 해결 다 하자. 나도 깎았다니까. 오케이? 그거까지는 정리합시다. 알겠지? 기분이 이상해. 얘들아 놀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해서 마무리 지어. 자는 순간 1,000원씩.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 돈을? 야 저걸로 시험 많아. 저걸로 부자인데? PC방. 홍순이? 요. 갔다 와! 야, 포장해 와. 나이스. 도현이가 산다. 오늘 도현이가 쏜. 도현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 도현이 돈 많아요. 저거면은 토랑이 몇 시간이야? 잠시만. 저거 번호대로 움직이도록 합시다. 9개입니다. 몇 개 안 돼요. 406일봉으로 이렇게. 그럼 한 번씩. 406 406입니다. 용주 내일 술 내일 다 내일. 먹으니까? 학구에 학구.
이온하쿠 그래서 일본어 공부하지 말라고 새끼들아. 이온하쿠 로쿠. 자, 406번입니다. 자, 일단은 3차 함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약간의 개념 문제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자, 이 생각 하나만 해줘요. fx가 3차 함수라고 나왔잖아. 그럼 문제를 보자마자 움직여야 되는 건 그래프가 생겼구나. 최고 차이 개수는 분명 아직 얘기하진 않았지만 근데 여기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실근이 알파와 베타다. 무슨 말이다?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베타라고. 됐어? 네. fx를 가지고 구부러지는 극대극소를 솔직히 확인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도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 됐지? 그러면 이 점이 몇 콤마 몇일까? 알파 콤마. 그렇지, f 알파지. 그리고 얘는 베타 콤마 f 베타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어요? 근데 지금 나 조건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6. 26이래. 그럼 거리 어떻게 구해? 루트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 f의 알파 빼기 f의 베타의 전체 제곱을 계산한 게 26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이가 반대로 상관없는. 상관없죠, 당연히. 없어. 쌤이 갑자기 알파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주어진 가조건에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혹시 10인지 마이너스 10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곱을 하면 어차피 100이라는 건 알 수 있겠지. 예. 됐어요? 그럼 얘가 10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게 되면 뭐가 가능해? f의 알파 빼기 f의 베타에 대한 전체 제곱 중괄호 여기 다시 해준 게 몇이야? 26의 제곱 마이너스 10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됐어요? 네. 그럼 26의 제곱 몇이야? 526. 676. 뭐가 이렇게 커 숫자가? 676. 156 676. 526. 676. 676에서 100을 빼주면 뭐가 돼? 풀었으니까 다 700 아니 576. 57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쪽에서 못하겠네. 됐어요 여기까지? 네. 576은 24에 아닌데 576은 24의 제곱. 24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f의 알파 빼기 f의 베타를 뭐라고 할 수 있다? 24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차가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다? 물론 절대값이 씌워졌어야 되긴 하지만 3번이 됐다. 근데 확실히 얘기해줄게요. 풀이는 다 하되 영양가는 그렇게 있는 문제는 아니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교육청 기출이고 평가원 기출들이기 때문에 뭐 사용이 될 수 있는 문제들. 네. 심각하네. 살면서 연산 한번 틀릴 수도 있지. 그 한 번에 너무 많은 거야. 에라이가 그 도가 오는 거라이 떼고 있고. 나눠주고 싶다. 다시 저거 까먹고. 일본어로 기본적인 정도. 428번 노란색. 일본어로 428번. 428번입니다. 일단 문제를 보자. 연합금이죠. 최소값 얘기를 하고 있지. 최소는 어떻게 풀까? 그래프를 그리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치? 이거는 제일 잘한 친구가 선생님 그래프를 그렸는데 최소가 안 나오는데요. 이 질문이 가장 베스트야. 자 일단 봐봐. 정리해서 뭐가 가능하냐면 3y제곱은 9 빼기 x제곱이 되겠고 y제곱은 3-3분의 1 x제곱이 되겠지. 예. 됐어요? 그럼 그대로 y제곱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쓸게.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xy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3 빼기 3분의 1의 x제곱이 되면서 식 자체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x제곱 더하기 3x라고 하는 어떤 식이 돼? 3차 함수식이 돼. 예. 됐어요? 야 근데 얘가 최소값이 나와? 혹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래프 이렇게 최소값이 없잖아. 뭐가 있어야지 최소값을 구해. 이분이 다시 올라가야 돼요. 미치겠네. 진짜 다시 봐봐.
함수의 최대 최소를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프의 높낮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잖아. 근데 3차 함수는 어떻게 돼? 이쪽도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야 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끝이 있어 없어? 잠깐만요. 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만둬. 그치?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어때? 없어요. 없잖아.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잖아. 그러면 최대 최소가 발생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 구간이 존재해야지. 예. 범위가 잘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 네. 자, 일단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미분을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되겠고, 인수분해가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3이 되니까 극소극대가 마이너스 1과 3일 대로 만들어져 일단. 됐어 여기까지?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최소값이 여기라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 근데 당장 내일이 시험인 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 그러면 구간이 없는데요? 그냥 이걸 찍어서 그냥 이걸로 해야지 뭐. 정답은 나와. 안 나오게 세팅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답은 나와. 근데 여기서 가져갔어야 되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갈게요. 현재 y제곱이 3 빼기 3분의 1 x제곱이었지. 여기 좌변이 y제곱이잖아.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떤 값을 갖는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 나 크거나 같죠. 그거는 같다. 됐어요? 예. 그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주게 되면 x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겠고, 그래서 x값이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 그럼 나왔지. 뭐가? 3부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구간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약간 공통수학이랑 연계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야 이거 사사이 하지 않았니? 아 436이 비슷하구나. 리 사사이 맞았다. 뭔지 알게 맞네. 준이. 이게 요런 느낌 절대값으로 나오는 그 느낌이 중요하거든 결국은. 근데 봐봐. fx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절대값을 씌우고 나왔잖아 지금. 근데 내일도 마찬가지야. 아까도 얘기하지만 3참수가 나오면 어쨌건 간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자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접어서 올라가.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다? 뾰족하다. 그치. 그래프가 뾰족하다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막대 자석이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곡선에다가 붙이면 이렇게 딱딱 붙는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런 식으로 붙어지는데 뾰족한 데는 덜렁덜렁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형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이럴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명확하게 딱 달라붙는데, 여기는 면이 없으니까 약간 대롱대롱 매달려 있겠지. 그게 뾰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요거 한 문제 때문에 사실. 나머지도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솔직히 이 한 문제가 그나마 여기서 좀 많이 큰 것 같고, 요거 해주면은 그대로 요거 조금 더 보고 있어. 알겠지? 쌤 다시 얘기할게. 두 문제 더 하고. 자 그럼 봐봐요. 3차함수가 지금 0이 되는 값이 마3과 3과 마이너스 a지. 예. 그럼 0이 되는 값이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교점이 발생을 했다는 거야. 여기가 마3, 여기가 3,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뭐 마이너스 a라고 쳐보자. 근데 전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접어 올라가겠지 그래프가. 그럼 뾰족한 지점이 몇 개 발생해? 3개 발생하니까 오직 한 개의 x값에서만
뾰족하다고 할 수 없어. 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fx인 3차 함수 그래프가 뾰족한 곳이 한 곳만 발생하려면 어떻게 생겨 먹어야 한다? x축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겨야 한다. 그래야 접어올린 위에 아래쪽 부분에서 뾰족한 데가 여기서 하나만 발생할 거 아닙니까? 혹은 이렇게 발생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야 뾰족한 데가 한 곳만 발생을 하니까. 됐어? 그러면 x축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어떤 상태여야 한다고? 한 점에서 만나면서 한 점에서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중근.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또 무슨 뜻이야? 식이 시.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 상황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fx가 오직 한 개의 x값에서만 뾰족하고 싶다는 얘기는 이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겨야 한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A가 3 아니면 마3이어야 한다는 건데 A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3인 이 상태의 그림을 이야기를 하겠지. 됐어 여기까지? 일단은 요 상황에 대한 인지 때문에 뭐라고 한 거야. 그리고 상황이 인지가 되면은 지금부터가 승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마이너스 3과 3일 때에 딱 이렇게 생겨야 한다. 됐죠? 현재상? 아이고 미안. 이렇게 됐어요? 이때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하자. 여기가 극소일 때 됐죠? 여기가 몇 대 몇이다? 2대1. 여기에 비율이 2대 1이야. 근데 전체 거리가 몇이야? 6. 6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어야 돼? 4이어야 되니까 여기 x좌표가 몇이어야 돼? 1. 1이어야 돼. 그리고 주어진 fx는 어떻게 생겨줘야 돼? 그래프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중근을 갖고 3일 때는 이렇게 만나줘야 돼. 그럼 할 게 끝났지? 이제 뭐만 대입하면 돼? 원하는 게 뭐요? fx의 극대값을 구하라며. fx는 이 그래프를 뭐 해준 거야? 접어서 올려준. 올린 그림이니까 딱 이렇게 생긴 그림일 거 아니야.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32가 나오니까 극대값은 몇이에요? 32라고 할 수 있겠지. 접어서 올라갔으니까. 끝나고 질문 다시 해서 정리해 줄 테니까 요거 하나는 일단은 챙겨줘. 알겠죠? 요거 챙겨주고 다른 것도 사실 더 하면 너무 좋은데 좀 힘들 것 같고 요 문제랑 랑 707번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 알겠지? 요거 하나 좀 더 봐보니까 알겠죠? 괜찮은 거 같으면 넘겨서 707번 보고 계시고 이게 좀 두 문제만 사실상 해봅시다. 몇 개 많이 안 할 테니까. 504번입니다. 이거 맞았다. 자 일단은 참거짓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똑같은 문제 형태야. 됐죠? 당연히 출제가 비슷한 형태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주어진 문제에서 f의 0과 g의 0이 모두 0이래. 야, 그럼 0 대입하면 f 프라임 0도 0 아니야? 맞지?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f의 0이 0이고 f 프라임 0이 0이라는 얘기 무슨 뜻이야? x축과 접한다는 얘기야. 0일 때. 그렇잖아. f의 0이 0이라는 얘기는 0,0을 지나는 건데 f 프라임 0이 0이라는 얘기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즉 fx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곱하기 x 더하기 a 이렇게 생각해. 0일 때 무조건 접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됐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봐. 일단 그래프가 fx는 0이 양의 시그널을 갖는다고 했는데 0일 때는 접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0일 때 접하는 그림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거든 사실. 그런데 fx는 0이 양의 시그널을 갖는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양수 쪽에서도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런 그림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를 잡는데 마이너스 a라고 체크하는 게 솔직히 유쾌하진 않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식을 좀 재구성하자. 우리 편의대로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도 이렇게 만들도록 합시다. 됐죠? 이게 나까지의 조건을 이해하면은 도착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오케이? 쌤이 너무 힘들면 그냥 다른 거 보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 정도는 봤으면 좋겠어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나 조건까지가 여기에 대한 이해야. 오케이? 그리고 눈을 다시 돌려서 다 조건으로 와봐. 또 나왔네. 뭐가 보여? 서로 다른 싱글 에이, 그게 앞에 절대값. 절대값은 그래프를 어떻게 하자고 했어? 접어 올리라고 했잖아. 그럼 접어 올려주면은 그래프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여기가 A고 여기가 여전히 0이겠지만, 그치? 근데 어떻게 다시 한번? 절대값 fx가 누구랑 만나는 개수가? 누구랑? y는 4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딱 3개가 발생을 한대. 그럼 딱 여기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잘 봐. 여기에 y좌표가 뭐라는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그런데 여기에 x좌표는 몇이니? 날 쳐다볼 때가 아니진 않아 지금. 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직도 먹고 있어? 여기가 몇 대 몇이었어? 2대1이 그럼 여기에 x좌표가 몇인데? 3분의 2.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몇이어야 돼? 끝. 됐어요? 그럼 A가 만들어지겠고, 그럼 504번의 다른 이야기들을 정리할 수 있겠지. 이게 모의고사 문제들은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냥 듣고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최초에 문제를 읽고서 넘어가려고 하는 게 필요해, 사실상. 그게 안 되면은, 그렇잖아, 봐봐. 지금 가조건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나조건에서 사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가 어떻대? 아이고. 속도가 같아지는데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위치가 표현이 됐을 때 속도가 같대. 됐죠? 속도가 같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지. 네. 그럼 미분한 다음에 같다고 세워지는 t를 먼저 구하고 그대로 입력하면은 그때 사이 거리 나오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29는 뭐라고? 29는 맞아요. 27. 27? 27 그러니까 t를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이거 위치 이것도 뭐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는데 x1에 3을 대입해요. x2에 3을 아니 대입해요. 둘다 둘다 해서 아니 커버해야지 근데 거리를. 아예 질문 말이 안 맞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를 안 그러니까 지금 봐봐 너희가 지금 딱 생각하는 그 얘기 느낌이 뭐냐면은 얘가 뭐가 말이 안 돼 보여. 문제를 안 읽은 거지 니네가 봐도. 그치?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벌어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봐봐 문제가 뭔데? PQ 사이의 거리 아니야? 예. 저 X1과 X2는 각각 PQ의 위치를 표현을 하는 거고. 네. 그래 그러니까 문제를 안 읽은 거라니까 결국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둘 다 대입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는 거 같은데. 뭐 커버해야지. 두개 먹었어. 자 다시 봐봐 여기 한 번 더 기회가 온다. 이거 기회 한 번 올 때 잡으셔야 돼. 쌤 이거 속도 좀 내서 한번 풀어줄게. 일단 봐봐. 일단 F'X가 저렇게 생겼는데 그치? 0일 때 극대를 가져 극소를 가져? 뚫고 올라가니까 대 극소 극소를 가져요. 이때는 예. 극대를 갖지. 근데 극소값이 마삼이고 극대값이 5라고 나왔잖아.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때 최대가 5고 최소가 마삼이지. 여기까지 됐어? 자, 잘 봐. 지금부터 원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걸 먼저 보여줄게. 해야 되는 걸. 그럼 일단은 F'X가 뭐야? 만약에 Fx가 최고 차이 개수를 A라고 했다면 미분하면 개수가 3A 맞지? 근데 그 값이 0일 때와 2일 때니까 식을 이렇게 만들어. 됐어? 그럼 이걸 부정적분하면 C가 발생을 하겠지. 됐어요? 왜냐면 전개하면 3AX제곱 마이너스 6AX인데 부정적분을 해주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0, 마3을 지나고 2, 5를 지나니까 둘 다 대입을 하면 A랑 C가 나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런데 연습이 됐다면 간다. X축을 이쪽으로 끌어낼게. 축을 가로선을 그린 거야.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지. 그럼 여기의 좌표가 몇이야? 3이지. 그러면은 fx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a 괄호 열고 x a 괄호 열고 0일 때 중근 x 제곱 3일 때 x 빼기 3 끝. 근데 얘가 x축이야? 이 점이 지금 0, 마3이면 x축은 좀 더 위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더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돼. 빼기 3.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해줘? 2, 5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은 A 값이 만들어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도착해야 되는 3차 함수의 정리 상태야. 이거 연습해 보십시오. 오케이? 태현이 아직 보고 있어? 아니면은 딴 거 보고 있어? 요거 한 문제는 같이 볼게. 지효도 707번입니다. 똑같은 게 나오길 기대하면서 봅시다. 이거 707번입니다. 610번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해보고서 질문 다시 하셔요. 710번 맞았다 언니? 틀렸다. 남아. 자,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일단 잘 봐봐.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이 포물선의 상태지. 네. 근데 문제에서 뭐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것과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게 같대. 사실 출제 의도를 좀 쫓아가면 더 좋은 풀이가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좋은 상황에서 풀 수 있는 상태들이 아니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냥 솔직히 어떻게 보면 피지컬로 그냥 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근데 봐봐. fx가 물명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는 말은 없지만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럼 생각을 해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것과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게 모두 같대. 그럼 여기서 쌤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놓고 1을 여기다가 나올게. 그럼 저게 말이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은 어떤 값이 나와? 여기를 봐, 여기를. 마이너스 1이 여기고 1이 여기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와? 무슨 값이 나와? 음수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0부터 1까지 중간에 있을 거 아니야, 0이. 그치? 그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또 음수 반절밖에 안 나오겠지.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을 한 여기쯤으로 일단 갖다 대볼까? 여기쯤으로. 그리고 0을 여기로 하고 1을 한 이쯤이라고 한번 해보자. 1을 이쯤이라고.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여기부터 적분한 건 양수인데 여기부터 적분하는 건 음수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과 0과 1을 배치를 어느 정도로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냐는 거야. 주어진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결론을 보여줄게. 이 네 곳의 넓이가 모두 같은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면 그럼 뭐가 되겠어? 0인 거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뭐가 돼?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그래 셋이 모두 다 같다. 그래서 이 그림을 원하는 거야. 근데 쌤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미친놈은 없어. 솔직히 이거는 미친 짓이야. 수학 문제 풀이를 하면서 원래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면은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있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더하기 0부터 1까지겠지. 그치? 근데 여긴 0부터 1까지지. 그럼 둘이 없애면 뭐가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이 되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정적분의 계산 결과가 무조건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 라고 유추를 하는 문제거든. 근데 어림없지. 저걸 건드리고 있겠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거밖에 없어. 쌤이 심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일이든 다음 주는 시험을 봤을 때 저렇게 정적분에 대한 무슨 관계를 얘기하잖아. 되게 특수한 상황이야. 넓이가 같거나 어디 쪽이랑 이쪽 넓이가 딱 같거나 이런 느낌인 거야. 생각해봐. 세점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거밖에 없다니까. 이렇게밖에. 됐어요? 그럼 결국은 y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주어진 이 지점이 뭐라는 거야? 0,-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볼 수 있어? 주어진 fx가 ax 제곱 빼기 1이라고 생겼어. 자, 이때 재밌는 걸 하나 합시다. 그럼 0부터 1까지 ax 제곱 빼기 1 dx를 계산해주면 0이 나오겠지. 0부터 1까지 적분한 식을 하나 해주면 그럼 a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f의 2를 구해주면 되겠지. 앞에 거 요거 하나는 조금 약간 그래프적인 걸 좀 이해했으면 해서 얘기를 한 거고, 요거는 솔직히 똑같은 문제가 가능성이 있어서 얘기를 한 것뿐. 오케이?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쌤이
8번 한 번만 볼게. 지금 우리는 했었는데 요거 하나만 조금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원래 저번에 얘네들은 했었는데 시험 당장 내일인데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한 번만 얘기를 해보자고. 내일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지금 여기서 보면 S랑 T의 넓이가 1대2의 비율을 차지를 한대. 근데 재밌는 거는 얘가 어차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포물선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는 표준형을 하면은 x 빼기 1의 완전제곱 a 빼기 1이 되니까 꼭지점이 1, a 빼기 1이 되겠지. 표준형을 해주면. 근데 그것만 생각해. 2차 함수에 대해서나 어쨌건 내일 시험을 보는데 2차 함수에 대해서 뭐 정적분 얘기가 나오잖아. 여기도 그렇잖아. 가운데 무조건 잘린 걸 사용을 해. 표준형을 해서. 그럼 여기가 1이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 S와 T, 요쪽과 요쪽 두 쪽의 넓이가 1대2였다며. 근데 여기 반절을 잘랐잖아. 그럼 빗금치고 있는 위아래의 넓이가 둘이 어떻겠어? 같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는 0부터 1까지 이 식을 적분한 계산 결과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크로스 됐으니까. 오케이? 유사하지? 유사하지? 사고도 저번 시간에 했었지만 이거 했던 거랑 그렇게 다른 얘기는 아니지. 근데 이걸 어떻게 변형하냐 꼴인 거야. 그걸 머릿속에 안고 있잖아. 그럼 비슷한 거 또 하는 거 아니야? 정도로 이제 똑같이 쫓아가는 거야. 약간 이득을 보고 가져가는 거지. 가서 아예 다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둘은 알겠지? 나머지 정리 더 하고 있으세요. 723번입니다. 전화 요것만 하고 좀 얘기할게. 자, gx가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 dt래. 근데 극대값을 갖는데, 근데 극대값을 조사하려면 어차피 도함수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럼 도함수를 구해주려면 g'x는 어차피 fx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gx의 도함수인 거야. 그럼 gx는 뭐 하고 있어 지금? 감소 증가. 극대는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인테그랄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 자리에 뭐 들어가? x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4 직접 계산해서 풀어주시면 정답이 나와지겠죠. 됐죠? 자 보십시오. 823입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얘기할 게 없어. 얘기할 게.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가? 1번 교점 나와 있네. 2번 개형. 그려져 있네. 3번 인테그랄 정적분 하기로 했지. 그럼 원칙을 지키면 결국은 무슨 얘기밖에 안 남았어? 정적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넓이를 얘가 딱 2등분을 한 다음에 어차피 개형을 그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데 우리가? 위아래 뚜껑이랑 바닥이 뭔지만 확인하려고 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x 빼기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을 계산한 결과가 됐지? 다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x 빼기 ax 더하기 ax의 제곱 dx를 계산한 친구의 2배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그치? 근데 확신이 있으셔야 돼. 당연한 얘기지만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둘러싸인 넓이에 대해서 다른 요소들을 침범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이렇게? 됐어요? 그거까지 좀 생각을 하셨으면 공부 먼저. 오케이? 질문은 다시 더 받도록 할 테니까